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성공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어지진 않지만 1편과 함께 보시면 잠재의식에 관한 내용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직함을 만든다. 직함의 사전적 의미는 조직 내에서 개인이 맡은 직책에 대한 호칭입니다. 직장 내에선 사원, 주임, 대리, 과장 등 여러 호칭이 있겠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재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셀프 이미지를 뜻합니다. 즉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죠.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며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드디스크가 좋고 모니터가 좋더라도 CPU가 낡으면 정상적인 작동을 하기 힘들 겁니다. 이렇듯 CPU 성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공을 이루더라도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 내 실력이 아닌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여깁니다. 만약 자신을 평범하다고 여긴다면 좋은 기회가 와도 자신은 해내지 못할 거라며 놓치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셀프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이것 또한 잠재의식을 건드려 자신은 무슨 일을 해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만약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나는 마케팅 1인자다 혹은 나는 슈퍼마케터다 라며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평범해서 비범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짜 약 효과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환자가 병에 걸려 아파하고 있을 때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약을 처방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알약이었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찾아와 약 효과가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이프 코치인 마크 베이어는 항상 고객을 상대하기 전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는 최고의 컨설턴트이다 라는 주문을 외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회와 성공을 거머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료 수집. 여러분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책을 읽는다는 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비록 유튜브나 검색을 통해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죠. 다만 영상을 보며 동시에 생각은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책을 읽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건 고통입니다. 퇴근하고 녹초 상태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단지 몇 분 안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이라도 있다면 좋겠죠. 근데 진짜 있습니다. 포토리딩이라는 독서 방식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포토리딩이란 문서를 사진처럼 찰칵 찍듯이 읽고 이해함으로써 정보 처리 속도 자체를 상승시키는 방식입니다. 1단계 준비 단계. 의식을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후두부에서 15-20cm 정도 위쪽 공간에 귤이 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귤 말고도 다양한 물체를 상상하여 후두부 위쪽의 한 점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스포츠 선수들 또한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2단계 예습 단계. 책을 읽기 전에 읽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읽는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되면 뇌가 목적의식에 따라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의 내용을 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책을 읽으며 그들의 실패한 후 극복한 내용을 보다 면밀히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3단계 1초에 한 페이지를 읽는 속도인 포토리딩. 이 단계는 책을 텍스트화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화를 통해 읽고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페이지 전체를 하나의 화상으로 뇌에 집어넣는 것이죠. 전시회 가서 예술 작품을 보듯이 시야를 넓혀서 책을 봅니다. 문자가 아닌 책의 내 귀퉁이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양 페이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토리딩을 하면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외의 하드디스크에 다운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에 다운을 받은 후 좌뇌에 텍스트 정보로 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단계 복습입니다. 복습은 좀 신경 쓰이는 문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트리거 워드는 책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책 한 권당 25개 정도의 트리거 워드를 추려냅니다. 이후 책에서 얻고 싶은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자신이 답변받고자 하는 질문을 생각하여 저자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5단계 활성화. 활성화란 3단계에서 포토리딩을 통해 문해에 집어넣은 이미지 정보를 좌뇌인 현재 의식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4단계 복습에서 진행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입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문장은 전체 문장 중 41% 뿐이라고 합니다. 문장 전체의 내용은 포토리딩 작업을 통해 이미 운해에 들어가 있으므로 41% 정도의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기 피곤해하거나
지식을 빠르게 습득해야 할 때 포토리딩은 유용한 방식입니다. 6번째, 고자세로 영업. 흔히들 꽃뱀을 조심하라고 하죠. 남자를 의도적으로 유혹한 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갈취하는 여자라는 뜻이죠. 이런 꽃뱀의 행동들을 영업의 차원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객들을 끌어들인 다음 우리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우선은 매력적인 제안으로 고객의 관심을 끕니다. 즉, 마케팅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죠. 꽃뱀 또한 화장과 화려한 옷을 통해 자신을 마케팅하여 남성을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유혹을 한 뒤 갈취하려는 행위를 통해 부추기면 남성은 도망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꽃뱀에 갈취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 만나든 말든 상관없어 라는 뉘앙스로 다가가야 합니다. 즉, 고객님이 제 물건을 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라는 말이죠. 유혹을 당한 남자는 이 사람은 딱히 나를 갈취하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을 없애고 오히려 자신과 만나 달라 애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하기 전 화장하는 법, 즉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고객을 유혹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의 감정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만약 심리상담을 받으려고 모 사이트에 방문하려 했는데 보이는 문구가 오늘만 할인하니 바로 결제하세요 라는 결제유도 문구와 잠깐 심리상담을 받기 전 가벼운 증상일 수도 있으니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치료해보세요. 이렇게 더욱 잠재적인 고객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감성을 건드려 영업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통해 잠재적인 고객에게 연락이 왔을 땐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할까? 흔히 생각하는 영업의 목적은 고객을 설득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같이 술자리도 하고 하기 싫은 영업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건 세일즈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에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시간을 할애하되 반대로 구매 확률이 낮은 고객에겐 지체하지 말고 거절할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고객에게 연락이 왔는데 구매 확률이 낮은 고객에겐 거절하라니.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만약 영업할 인원이 100명이라고 치고 영업의 성공률은 5%라고 가정했을 때 한 명과 영업시간이 평균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무려 100시간에 5명을 영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영업할 사람에게 저희 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뒤 빠른 노를 받아낸다면 그만큼 시간을 저축하여 5% 성공할 잠재 고객에게 할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부탁하는 영업이 아닌 가능한 한 빠른 노 대답을 듣고 다음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한 자세로 영업을 한다면 고객이 화를 내거나 잠재 고객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싫어하는 것은 사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장기적인 거래 파트너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신규 영업인 경우 궁극적 목표는 매출을 올리는 것이지 고객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7번째, 돈을 사랑한다. 돈에 대해 집착한다는 것은 천박한 생각이다. 반면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돈에 대한 이미지가 선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돈을 벌 수 없을 겁니다. 비상식적 성공법칙의 저자 간다 마사노리는 절대 잊어버려선 안 될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갖지 않는 것. 두 번째,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것.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나의 연수입은 내가 결정할 것. 먼저 돈에 대한 죄악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돈을 버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면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가격을 낮게 책정해 돈 벌 기회를 날립니다. 돈과의 인연이 멀어지는 것이죠. 돈과 가까워지기 위해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올 거야.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접어둬야 합니다. 좋아하는 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며 사랑한다고 외치듯 돈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돈의 지폐 냄새를 맡으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호화스러운 집, 멋있는 차, 명품 옷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사랑합니다.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행위를 부끄럽게 또는 죄악감을 가지지 않고 나는 돈의 향기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돈을 한번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단계에 왔다면 돈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게 관건입니다. 즉,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치는 좀 부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죠. 맞습니다. 힘들게 돈 벌었는데 사치는 좀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출 습관은 현금 흐름을 망치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김승호 회장 등 많은 부자들이 하는 말은 돈이 돈을 부른다입니다. 지출 습관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만들었다면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수입이 마법처럼 늘어날 수 있을까요? 수입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1편에서 잠재의식을 강조한 만큼 수입 또한 잠재의식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연 수입 1억이라는 목표가 있고 지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게 수첩에 넣어두면 뇌는 연 수입 1억을 달성할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오늘은 비상식적 성공법칙의 책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잠재의식, 즉 무의식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잠재의식을 바꿔서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